아니 그것보다 캐릭터 다시 만들기. 아 맞아. 미세하는 거. 자, 4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재훈 작가님, 임나훈 작가님 모시고 미학탐구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이제 뭘 많이 드셨어요. 배가 고프시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최재훈 작가님. 아니 그건 아닌데 피곤해 보여. 목소리가 잠기셨는데요. 목소리가 벌써 제가 목을 많이 쓰셨나 봐요, 요새. 제가 기본적으로 투머치 토커잖아요. 그래서 근데 의도하지 않게 그 미팅 같은 게 계속 며칠 동안 있었어가지고 근데 뭐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니, 보여. 정말 저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한 달 반 정도 됐지. 그래서 한 거의 2달 전인데 그때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한 2주일을 잘 아무것도 못해서 심하게 아팠던 건 아닌데 이제 사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2주가 너무 큰 거야. 로스가요? 그치. 일정이 너무 꼬인 거야. 그 실타래처럼. 그래서 지금은 어쨌건 마음은 어떠냐? 그냥 하나하나 빨리빨리 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느낌이고 근데 그런 와중에 미팅도 다 밀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 있던 미팅이 일주일에 4번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래가지고 좀 그 실타래를 푸는 상황 지금. 그래서 근데 되게 즐거워요. 뭐 본인이 그러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죄송하고 이제 저랑 관계된 분들한테 그래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너무 즐겁죠. 빨리 더 많이 작업해서 더 많이 또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으니까. 알겠습니다. 임나훈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잘 놀러 다니고 뭐 작업도 하고 사람 만나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코로나 안 걸리면 두 가지 중 하나던데 신의 몸이거나 아니면 네. 친구가 없거나. 친구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신의 근데, 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좀 근시일 안에 걸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네, 절대 입 밖으로 내뱉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걸릴 것 같다는 거지. 저도 코로나 아직 안 걸렸어요. 근데 내가 아직.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걸렸어. 걸렸는데 그랬을 수도 있어요. 걸렸는데 넘어간 거야.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랬으면 안 좋겠어요. 안 차라리. 그랬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잘 된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좀 뭐랄까 코로나 때문에 이슈가 거의 2년, 3년 됐죠. 사람들 체감하기 3년. 3년 됐죠, 3년. 왜냐면 2019년 겨울쯤부터였어요. 맞아요. 설날 때가 진짜 그때. 그러니까 횟수로는 거의 4년 됐고. 3년 동안 거의 다들 집 이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씩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아니 뭐 또 없던데. 이제 뭐 그래요? 아니 특히 홍대 망원은 뭐 이제 특히 이제 20대 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걸리면 시간 제한 인원 제한도 없잖아. 걸리면 걸려라 뭐 이러면서 그냥 다니시더라고. 거의 근데 이제 막 버스킹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일상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상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뭐 저는 이제 수업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회사 차린 것 때문에 일 때문에 여기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오랜만에 아니 만화 메신저로서 네. 만화 헤르메스. 만화 메신저 역할을 엄청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만화 큐피트야. 아 그러네 이제 큐피트로. 혹시 저희 미학탐구의 방송 중에 미학탐구란다 만화 클래식 방송 중에 네. 망가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망가다 몇 번 들어봤어요. 엄청 재밌던데. 어때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되게 잘하시던데요. 아니 최고 인기 프로그램에 등극했잖아. 아니 아직 인기도 많으시던데? 아직 미학탐구의 정도는 아닌데. 네. 근데 거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덕스러운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들 하니까 조회수는 모르겠지만은 좋아요나 이런 댓글 같은 것도 그치. 많던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반가워서 그런지 댓글도 그렇고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 아직 우리의 미야자키 하야를 넘지 못했어. 아니 뭐 몇 개가 있긴 하죠. 우리의 미야자키 하야를 넘지 못했는데 근데 조조의 기묘한 모험 할 때 되게 조회수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조러들은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그분이 또 일본 만화 오래된 만화 좋아하니까 다음에 같이 한번 콜라보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것도 같이 계속해도 될 것 같아. 맞아. 안돼 사람이 너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세계관을 분리해야 돼. 아니 세계관 분리하는 거죠. 멀티버스죠 멀티버스. 아니 근데 왜냐면은 이분도 그 덕력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
젊어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20살인가 엄청 21 어리신데 되게 지금 막 많이 22, 알고 23그 계신다고. 정도. 근데 뭐 나이는 중요한 건 아닌데 아니 중요한 건 시간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걸 다 보고 했었다는 거는. 그거 어떻게 그러지? 근데 그렇게 돼요. 저도 이미 그 나이 때는 볼 건 다 봤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나 더 새롭고 오래 볼 거냐의 문제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일주일에 한 편씩 계속 올리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되게 덕분에 청취자 그 구독자도 한 몇백 명 늘어났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된 다른 일이다. 코너들도 조금 준비를 해서 여러 개 해서 이제 미학탐구의 방송도 잘 되고 이제 만화클래식의 다양한 방송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작품은요. 그동안 너무 벼려왔던 정말 하고 싶어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최준 작가님이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무서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반가워서.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앨런 무어랑 데이비드 로이드가 만들었던 V4 벤데타와 그리고 앨런 무어와 데이브 기븐스가 만들었던 왓치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걸작 중에 걸작이죠. 전에도 혹시 보셨어요, 임나온 작가님? 아니 저 이번에 둘 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근데 이름은 제가 이거 만화미학회 하면서 거의 매 회차마다 언급하셔서 가지고 근데 언급하실 때마다 왓치맨 뭐 읽기 어렵다. 근데 왓치맨 근데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서 안 읽었는데도 되게 친근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몇 장 읽었는데 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좀 잘 읽혔어요? 그래도 아니면은 요즘- 역시나 힘드셨어요? 요즘 감수성을 읽기엔 좀 힘들 수 있어, 솔직히. 근데 읽는 거는 벌써 읽는 건 벌써 어려웠지만 벌써 근데 표정에서 드러나. 내용이랑 서사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엄청 재밌게 읽었고 오히려 이제 V4 벤데타가 그러니까 좀더 속도감이 어려웠어. 그러니까 왓치맨이 속도감이 안 났어서 그렇지. 네. 일본 만화처럼 속도감이 안 나서 그렇지 되게 재밌게 읽었고. 네, 재밌게 V4 읽었어. 벤데타는 약간 읽히는 것도 그렇고 좀 약간 네, 어려운 면이 있었다. 어려운 면이 조금 있었어요. 왓치맨은 확실히 재밌었고 네.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나왔었잖아요. 둘 직선에 다. 들어갔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리뷰 그 아. 요약 영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네, 또 충분해요 봤는데, 그걸로. 네. 네. 근데 나중에 한번 다 봐보려고요. 저는 V4 벤데타를 처음에 이제 영화로 만났어요. 아무래도 네. 어릴 때다 보니까. 오조스키 형제가 제작. 네. 이제 자매 이제. 그때는 형제였어. 네, 자매. 그때는 형제. 그때는 형제였고.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 여배우가 이름 뭐지? 나탈리 포트만. 나탈리 포트만이 휴고 이빙이 네, 가면 목소리 쓰고. 하시고. 그때 되게 센세이션하게 머리 삭발하고 음.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삭발하고 나오고 그 해 시상식 때도 삭발한 머리로 드레스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인됐고 그리고 그때 너무 연기를 잘했다. 평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사실 영화의 흥행에 비해 사실 작품의 완성도 되게 좋죠. 그래서 그 작품 그때 알았고 이제 왓치맨은 뭐 공부하다 보면 만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는데 최정 작가님이 이 두 작품 언제 만나셨어요 처음에? 저는 우선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2007년인가 8년에 나왔을 거예요. 이게 책이 맨 처음에 나왔어요. 한국에 네, 왓치맨이 시공사에서. 음. 근데 2권짜리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초판을 전 당연히 샀죠. 저는 항상 초판을 그냥 사니까. 근데 그때 봤을 때 이제 알고는 있었죠 그 전에 막 이런 게 있어. 막 이제 아마 영화 개봉하면서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 시즌 맞춰서. 그때 영화가 개봉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영화는 한참 있다 개봉했어. 근데 그때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것 때문에 나왔었어요. 어쨌건 엑스맨 이런 게 스파이더맨 이런 게 어쨌건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이나 브라이언 싱어 엑스맨이랑 이게 인기 많아지면서 이제 아이언맨 막 이게 시작하던 때야. 그러니까 사실 10년 전인 거잖아요. 엔드게임 이전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태동기. 그러니까 이제 영화로 이제 헐리우드가 마블이나 DC가 이제 막 이제 초석을 깔고 이제 막 터지기 직전에 전 세계에서 이제 붐이 일고 있을 때 출판사들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내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자기들도 알 거 아니에요. 뭐가 걸작인지. 그래서 초창기에 나왔던 게 사실은 왓치맨, 뭐 다크나이트 리턴즈, 더 이어원 뭐 이런 거 걸작들. 근데 저는 이제 만화 공부를 계속 하긴 했었으니까 일본 기반으로 공부했지만은 이제 당연히 미국 만화도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언급됐던 거니까. 근데 당연히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읽었지 사서.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짜증이 나고
약간 진짜 약간 왜 걸작인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뭔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오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공부도 저 많이 했는데 그 예를 들면은 영화 중에 뭐가 있을까? 뭐 데이비드 린치 영화 같은 거, 모어랜드 드라이브나 유레이저 헤드 같은 거. 그 어렸을 때 보면은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면 거기 있는 기표들이나 어떤 상징성 혹은 주제 의식들이 어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맞아, 난 그냥 누구이지 이런 중이병 거니까.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막 모르면은. 꿈속에 꾸미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에?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아 이게 그래서 좋았던 영화고 내가 그래서 감동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쌓여가는 거지. 근데 왓츠맨도 그래서 이제 나름 그때가 28, 9이니까는 이거를 좀 재밌게 읽은 나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기대하는 나의 모습. 기대도 있고 내가 이거를 해독할 수 있는 인간이길 바라는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재미가 없는 나를 너무 싫은 거야. 그럴 수 있지. 나는 되게 소양이 부족한 인간이구나.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 이 만화를. 걸작이라니까. 걸작이니까. 그리고 나는 만화를 좋아하니까. 이해 해내고야 말 테다. 그치. 옥이 생겨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를 파고 페이지 제가 사실은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예를 들면 열혈강호 정말 그때 보는 거 있잖아.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드래곤볼 슬램덩크지. 제가 왜 예를 들면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 읽을 때 엄청나게 빨리 보는데 속도감이 다르잖아요, 만화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건 뭐 천천히 읽히고 똑같은 만화인데 당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냥 페이지 단위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게 인물이나 말풍선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물론 사실은 좋은 책도 있었지, 이론서 같은 거. 근데 그건 나중에 알고 나중에 봤고. 근데 그러면서 일본 만화 기반으로 쭉 공부를 해오다가 이상한 미국 걸작 만화라고 하는 거 봤는데 이거는 아무런 그 문법이 없는 거야, 여기. 일본 만화 문법이 없는 거야. 칸이 움직이지 않아. 칸이 너무 경직돼. 쌩까, 완전 쌩까. 뭐 독자고 뭐고 필요 없어. 막 보기 싫으면 막 보지 마. 약간 이런 태도. 밀쳐내. 독자를. 그래가지고 근데 걸작이래. 그래서 게다가 여기 보면은 써져 있잖아요. 여기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에서 이러잖아. 예술의 정점을 대표하는 걸작. 아니 이게요. 뭐 만화 최고의 걸작. 뭐 정점을 찍은 만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술의 정점을 찍은 대표하는 걸작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왜 모든 예술을 통틀어서도 그 정점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술의 정점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매체의 미학을 극대화시켜서 그 어떤 매체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작품을 했을 때 그게 예술의 정점이 되는 거거든요. 딴 게 아니고 만화가 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영화도 그래. 시민 게임 같은 거는 만화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부를 계속 했지. 그래서 막 읽고 파고들고 칸 분해하고 뭐 왜 얘는 이렇고 저렇고 왜 9칸을 썼는지 그거를 사실 1년을 공부했어. 와. 근데 1년 아직 알겠지만 제가 말을 이렇게 MSG 저렇게 무슨 매일매일 무슨 왓츠맨 공부했다는 게 그쵸, 아니고. 그쵸. 1년 동안 책상 위에 있고 생각날 때마다 이거 뭐지 하고 봤다는 거지. 다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생각나는 거라는 거지. 무슨 고행하듯이 그게 아니고. 내 비주얼만 봐서 고행했을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계속 옆에 두면서 계속.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게 딱 어느 순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저는 아직도 일본 만화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이거 위험한 말이긴 한데 본인 판단이니까. 제 생각에 약간 그 개인의 의견. 축구로 치면 예전에 바르셀로나 한참 날아갈 때 그 약간 프레메라리가 정점이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는 일본 만화 이야기 되게 넓고 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미국 만화가 되게 깊은 지점이 있어요. 이게 위아래로 높고 깊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호들에 관한 건데 이제 그거에 정점을 찍는 게 왓츠맨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알았을 때 와 이거는 또 다른 이거는 스펙트럼을 확 넓혀준 거지. 만화라는 게 내가 0부터 50이 있는 줄 알았는데 50부터 또 100이 있네. 그거를 알게 해준 만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저도 무슨 수업할 때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요. 왓츠맨 보라고. 근데 보고 나면 다 비슷한 반응이 너무 길던데요. 뭐 재미가 하나도 없던데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게 왜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제 친구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야, 나 집에 1권밖에 없어. 이게 애장판 나오기 전에 제가 엄청 추천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 2권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물으면 야, 나 이건 안 샀어. 근데 오늘 다룰 건 아니지만 이 앨런 무어라는 사람이 쓴 것 중에 그러니까 84년도에 V4 벤데타 만들고 86, 87년도에 이제 왓치맨 나오고 89년도에 프로멜이라는 걸 냈거든요. 프로멜 절대 보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최정 작가님이 왓치맨으로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V4 벤데타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왓치맨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네. 제 인생에 정말 손에 꼽히는 만화라. 와. V4 벤데타는 파시즘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 국민을 탄압, 진압, 억압하는 영국 정부가 상징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 정권을 향한 혁명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V입니다. 가이 스포크스라고 과거에 영국의 국회의사당이죠. 거기를 밑에서 폭파하려고 하다가 체포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 딴 그 가면이 가이 포크스 가면이에요. 우리 뭐 시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 네. 가면입니다. 웃고 있는 아저씨. 그리고 그 가면을 쓰고 있는 V라는 이 현상부 수배범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통금령을 어기고 몰래 어디론가 향하다가 이제 몹쓸 짓을 당할 뻔한 이비 해먼드라는 친구를 이제 V가 구해주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둘이 인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V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필요했을지도 모를 도움과 행동으로 이비는 그동안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음모에 관한 여러 가지 각성을 겪게 되고 그때부터 V가 하고자 하는 일을 불안한 시선을 동반한 채 서로 도우며 문제를 각인하고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작업에 함께 돌입하게 됩니다. 그게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왓치맨보다 먼저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1984년도 정도에 나왔다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 작품은 이제 앨런 무어가 글을 쓰고 이제 데이비드 로이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말 그대로 국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또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은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어떤 의식과 시선을 봐야 하는지에 더한 작가의 시선과 고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래픽 노블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영화로서 더 친근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유명했던 네. 그 오셔스키 자매가 제작도 했고. 네. 근데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영화 얘기 잠깐만 하자면 휴고 유빙이 얼굴이 안 나오잖아. 근데 알겠지만 모든 그런 뭔지 서사를 전달하는 거에서 주인공 표정이라는 거는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표정 없이 연기를 하는데도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처음에 간단히 그 아저씨가 스미스 요원인 거잖아.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되게 연기 이미 그 매트리스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됐지. 맞아요. 엄청나게 연기 잘하는 사람은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트랜스젠더였는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기한 영화도 있거든요. 그 영화도 사실은 엄청나고 되게 저도 오래전에 그 무슨 뭐 아트 시네마에서 봤었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원래 나탈리 포트만이 좋아하거든요. 원래 여배우 중에 나탈리 포트만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 배우가 48까지 하면서 열연을 한다고 때문에 봤는데 휴고 유빙의 그 연기에 반해서 V 너무 멋있어 이러면서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임나훈 작가님? 저요? 일단 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실 영화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V로 시작하는 연설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약간 익숙하긴 했는데 책을 읽는 거는 좀 어려웠거든요. 솔직한 건 좋은 네, 거죠. 어렵긴 진짜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이제 먹색을 되게 많이 사용한 그림체라서 저는 이제 아침에는 먼저 본 다음에 이거를 본 거여서 약간 눈이 침침해지는 느낌. 근데 이제 약간 처음에는 좀 몰입이 솔직히 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중간 이후부터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그 부분 절정에 이르니까 약간 팔에 소름 돋았었던. 왠지 임나훈 작가님 중간에 그 막 고문 당하면서 이야기 듣는 거 있잖아. 네. 그 지점부터 뭔가 감정이입하면서 봤을 거야. 맞아요. 그런 스타일. 이건 어차피 다 스포니까 나중에 이제 이비가 가면 그 V의 죽음에서 가면 제2대 V가 됐죠. 그럴 때 가면 벗기면서 자꾸 되돌아가는 그 연출 부분에서 진짜 소름이 돋고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웅장해지는. 웅장해져. 약간 진짜 약간 어떤 오타쿠라면 감동이 있지. 오타쿠라면 이 부분에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사실은 어쨌건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면이 있으니까 네. 어떤 의지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신념은 뭐 죽일 수 없어. 내 뭐 총알이 그런 대사 있잖아요. 네. 이제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대사 같은 것도 엄청 울림이 있죠. 게다가 결국에는 시민들 혹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어떤 언더독으로서 네. 그 어떤 정부, 기득권 그리고 그 감시자들 네. 아침에랑 이어지는 네. 그 권력자들에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너는 과연 지금 어때? 그리고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돼? 라는 걸 끊임없이 묻는 거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한 대표로서 V와 EB는 어떤 약간 조금이라도 사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감동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나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이걸 봤을 땐 어떨까? 아무런 미동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참 그것에 대한 좀 아이러니한 재미죠. 느낌. 왜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의도한 거 아닌데 이거 정했을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대선 얘기는 뭐 둘째 치고. 근데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상황을 봤을 때 러시아인들이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제3자에서 왜 암살 안 해? 아니면 뭐 데모라던가 시위 같은 거 왜 안 해?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우선 DNA적으로 침략의 역사가 없는 나라는 예를 들면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나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DNA적으로 알아요. 뭐냐면은 침략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지배당했을 때 어떻게 된 거니까 상상이 안 돼. 상상이 돼. 그렇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야. 투쟁하는. 난 죽는 게 나아. 왜냐하면 네 지배하에 사는 순간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상이 안 돼. 그리고 내 삶은 당장 지속돼야 되고 왜 지속되냐? 내 아이가 옆에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부모가 옆에 있는데 내가 시골에서 나가서 죽는다?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당연한 거죠. TV를 키면 뭐냐면은 아까 알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나치에 선동당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구원하러 간다고 막 이렇게 계속 맞아요. 프로파간다를 미친 듯이 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 당장의 가족들 혹은 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떡하지 하는 정도. 그리고 그런 거가 인지 안 된 사람은 나 징집당할래. 같이 함께 나가서 싸우고 싶어.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퍼센트 치면은 대충 얘기해서 반반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반의 권력을 향해서 나머지 V로 치면 이제 아나키스트들이 네.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런 면에서 이 V는 상상을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촉매제 같은 촉매제인 거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상의 결과예요. 이 V 벤데타라는 거 그렇잖아. 근데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항상 억울하거나 힘들 때 내가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상상의 끝이거든요. 이 V 벤데타라는 건. 근데 세팅된 건 있지. 왜냐면 사실 좀 SF잖아요. 완전 파시스트적인 세상인데 1984처럼 맞아요. 조지 워웰. 완전. 근데 이렇게 돼야 또 한편으로는 뻥 터져. 지금 같은 특히 대한민국 같은 어떤 되게 미적지근한 사회 있잖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이런 어떤 되게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이런 누군가가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맞아 우리 다 같이 저렇게 일어나야지 하는데 막상 안 돼. 왜냐면은 막상 안 돼. 수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파시즘적인 이 세계는 내가 하나를 하면 다 하게 돼. 그거를 이제 되게 역으로 이용한 건데 사실 앨런 머도 스스로 얘기하잖아. 이게 되게 순진했다고 좀. 예, 그런 글이 있거든요. 이 초반에.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거 다시 보니 그랬다. 약간 이런 게 있어. 근데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참 그러니까 앞서가면서도 동시에 이제 그때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태도. 예. 왜냐면은 그때가 영국이 이제 80년대 초반이면은 막 동성애 불법 아직도 약간 불법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다들 싫어하고 반대, 있고 이런 거. 마가렛 대처가 아마 되게 임기를 연속으로 막 하고 있고 맞아 한참 그때 약간 거의 파시스트적인 그 직전까지 갈 것만 같은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상상 두려움이 있던 사회였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반증이 있죠. 근데 뭐 작품이니까 네. 본인이 그 작품 속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그거로 해서 저렇게 설정한 거라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봤을 때 순진했다는 말은 이제 리얼리 그쵸. 리얼리티 예, 살지 예, 않았다는 예, 거지만 예, 예. 맞아요. 본인이 어차피 만화 작품이니까 이 서사 작품이니까 그쵸. 다 따로죠, 따로.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만가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일본 만가는 뭐 이런 특히 V 같은 캐릭터가 만약 일본 만가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거의 그 싸움을 엄청 잘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컷들을 할 때 되게 다이나믹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컷 분할도 그렇고. 그렇지가 않잖아요. 되게 순탁하게 나오죠. 그냥 나한테 정보를 입력하는 것 같아. 제가 음. 싸우고 있는데 잘 싸웠어. 그러니까 뭐 때렸어. 누구 죽였어. 이렇게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지.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걸 만든 콘티를 누가 짰는지 모르겠. 앨런 무어가 짰을라나? 어쨌든 그거 우선 마무리하고. 그거를 그게 별로 이 작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인 거야.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얘가 어떻게 멋있게 액션하는 거를 이 작품에서는 봐줘 이게 아니고 완전 정확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스토리를 전개를 위해서 얘가 어떤 캐릭터인지 보여주기 위한 장치인 것뿐이야. 맞아요. 그러니 그걸 쫓지 말고 지금 이 내용을 쫓아. 맞아요. 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되게 정확하게 잘 짚었는데 이게 진짜 대단한 작가들이 그렇게 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매력을 느끼거든. 그 액션 장면. 그쵸. 내가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니까. 콘티를 짜다 보면 있잖아요. 당연히 액션 장면이니까는 나는 관성에서 혹은 클리셰나 대중매체에 노출돼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액션이 있는 장면에서 액션을 멋있게 보여주는 콘티를 짜고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 한 발자국 멀리서 보는 거지. 이 만화가 갖는 이 작품이 갖는 주제는 무엇인가. 즉 뭐냐? 이 사람이 폭력을 행하는 거는 폭력이 위대하거나 폭력의 쾌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사실 그 자체가 비극인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폭력이라는 거는 되게 비극적인 거고 사실 행해져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근데 심지어 더 나아가 미안하지만 내가 타당해서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나는 제 값을 치러야 돼. 라고까지도 얘기해 마지막에 가서. 그렇잖아. 네. 절대 스스로 타당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건조하게. 그 대단한 거죠. 그쵸. 이거 그리고 나서 아까 중간에 콘티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글 작가잖아요. 근데 이제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만화에서의 글이라는 건 이야기라는 건 시나리오예요. 근데 시나리오와 문학의 차이를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시나리오라는 거는 뭐냐면은 장면화하는 거잖아요. 장면화. 그러니까 문학이랑 다른 게 뭐냐면 이런 뭐 예를 들면 되게 거칠게 얘기하면 뭐 순자가 카페에 앉아 있는데 너무 우울했다. 비참한 기분은 마치 뭐 날아가는 새가 총에 맞은 느낌처럼 어쩌고 이런 게 있는데 뭐 거기에 뭐 되게 추상적인 표현들이 막 있어. 되게 죄송해요. 훨씬 더 좋은 글들이 많지 문학에. 근데 만화나 영화는 시나리오라는 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 그 장면에서 예를 들면 순자가 카페에 앉아 있다. 근데 날씨는 흐리다. 조명이 왠지 어둡다. 조명이 어둡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순자가의 어떤 이미지를 써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울하게 느껴지면 돼. 화면 그러니까, 연출을 그치. 하게끔 해야 화면 되는 거죠. 장면화하는 거예요. 문학이란 건 뭐냐면은 순자는 우울하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카페가 어떻고 뭔 상관이 없어. 카페에 앉아 있는 거 알려주대. 근데 이제 장면화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걸 이미지로 주제를 담은 이미지로 치환하는 거란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 다시 돌아와서 앨런 무어가 콘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 혹은 굉장히 요구했을 수도 있어.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시나리오에선 구현됐을 거다. 왜냐 그 유산이 있거든 다. 그 유산이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거 나중 얘기지만은 이 왓치맨에서도 인상적인 챕터들이 있는데 특히 챕터들의 초반은 어떠냐면은 여기 이제 뭐 저는 VPN에서 가져오지도 않은데 가져오길 잘했네요. 나도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 이제 그 애장판 30주년 에디션의 191페이지를 보면 딱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그 범죄율을 하락하면서 누가 죽어 있고 거기 길거리에 그 범죄율 하락이나 신문이 떨어지는 슬로모션 떨어지면서 엄청 큰 컷으로 딱딱 되면서 신문이 범죄율 하락과 얼굴에 클로즈업이랑 대치되면서 병치되면서 이제 만화가 시작돼. 이게 뭐냐면은 왓치맨 아세요? 왓치맨의 모든 챕터는 완벽한 엄청난 클로즈업으로 시작하는 거. 네. 왓치맨의 모든 챕터는 엄청난 클로즈업으로 시작돼요. 그거를 앨런 무어가 왜 그렇게 했냐. 자기가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시나리오 다 넣었다는 거야. 극단적인 콘티를 건드렸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화는 그림이잖아요. 어떻게도 리얼리티가 안 생겨. 아이러니하게 가짜야.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공포 만화 얘기하면 설명했잖아. 공포 만화가 의외로 없는 건 이게 사실 웹툰에는 좀 있지. 근데 그건 이제 장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 그 하드웨어적으로도 사실 해결되는 게 좀 있거든. 공포 만화가 의외로 없는 거는 이게 아무리 내가 어떻게도 이게 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소설은 상상하고 영화는 실제를 찍으니까 정말 무섭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이 앨런 무어는 안 거야. 이 리얼리티를 내가 어떻게 살려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인터뷰에서 하는 게 극단적인 클로즈업. 이 세계에 갑자기 훅 빠뜨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안에 완전 넣었다가 살짝 카메라가 빠지면서 시작.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논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있거든. 근데 이 장면이 본인은 그 방법을 찾았다는 거지. 근데 이 V4 벤데타가 다 그러냐? 그렇진 않아. 근데 이 몇몇 장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 인상적인 장면. 이거를 이때 좀 아이디어를 얻은 그치. 거거든. 근데 거기 사실 여기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면에서 이거에 대한 촬영 공부를 통해서 더 이거를 사실은 되게 연결돼요. 여러모로 개념도 그렇잖아. 그렇죠. 사실 권력자들 기득권 계급에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유산이 있는 거지. 왓츠맨에 대한 유산을 이 V4 벤데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V4 벤데타 유산을 그러니까 왓츠맨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이제 프로멜까지 가는. 근데 프로멜은 약간 좀 보셨죠 프로멜? 예, 근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그 유산이 있긴 한데 이제 기호적이나 기표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 약간 완전 거의 스토리보드.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 시절에 다 고민할 수 있는 고민들이 딱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처럼 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어디서 산불 하나만 나도 트위터에 딱 올라오고 뭐 울산에서 지진만 나도 바로 탁탁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네. 우크라이나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러시아가 침공하는 순간부터 전 세계가 다 알아. 네. 근데 저 시대 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메시지가 되게 이제 이 시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되게 보편적인 어떤 그쵸. 메시지고 그런 전체주의에 대한 그런 경고이기도 해서 뭐 요즘 같은 시대에도 되게 많이 적용되고 네,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꼭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그러니까 내용이죠. 그때 이제 냉전 시대 왓츠맨도 때 그렇고요. 냉전 시대 때 상상이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스파이들 있고 숨어가지고 우리를 염탐하고 그들 정보를 빼내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지배할 것만 같고 같은 게 상상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유튜브 키면 다들 뭐 하고 있냐면은 그냥 밥 먹으면서 오호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도 밥 먹고 있고 막 세상이 이상한 역같건 뭐건. 네. 그러니까 말초적으로 되게 막 희석된단 말이야 여러모로. 그리고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오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쨌건 그 경계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그러니까 향해 가기를 그들이 원하기를 그쪽으로 향해 갔지만, 근데 결국에는 코로나 터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그게 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는 거. 결국에는 예를 들면은 유엔 그 G7이 아니라 그 상임이사국 러시아 박탈하고 이거 문제 삼으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제거하고 뭐가 됐건 박탈시키고 자격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너무나 인권 유린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상임이사국은 절대적인 그 권력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그거를 합의해야 되니까 전체가 6개국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합의해야 그것이 통과되는데 계속 러시아가 혼자 반대. 그러니까는 사실 박탈도 안 되고 뭐 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주변 모든, 근데 사실은 그 유럽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기득권 그 백인 중심적인 그 남성 백인들 중심의 국가들이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러면 시리아 내전이나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관심 있냐? 그렇진 않아 또. 왜냐면은 별로 우리랑 상관이 없거든. 내 삶에 이걸 방해가 되지 않아. 되게 먼 얘기 같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당장 우크라이나 터지니까는 독일이나 옆에 있는 폴란드는 난리 피우잖아.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시민들은 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국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는 나서면 3차 대전이야 그냥. 그 3차 세계전인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그냥
표면적인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의 우리는 사실은 어쩌면 거의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적인 요소 안에 우리가 사실은 휘둘리고 있던 게 아닌가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이 왓츠맨과 V for 벤데타가 지금에 너무 적절한. 그쵸.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엄청나게 시대를 앞서가는 이런 작품인 거지. 그냥 전체를 이제 다루고 있는 거죠. 저런 시대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엄청 불안하지. 불안하고 무엇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저는 사실 뭐 이런저런 뭐 일을 하지만은 노동권이나 LGBTQ나 뭐 장애인 문제도 요즘에 이슈였지만 그러니까 약자들이 생각하는 나머지 사회 혹은 그냥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기득권 그런 모든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사실은 제 생각에는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V for 벤데타의 세계가 그런데 그러니까 왓츠맨이랑 V for 벤데타가 저는 뭐라 생각하면은 현대와 모던의 그 두 개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템포러리인 거지 왓츠맨은. 이거는 이제 현대고 현대 그 직전 산업혁명 이후의 어떤 마지막 판 그런 측면에서 왓츠맨은 그러잖아. 실제로 미디어를 다루되 되게 다층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렇잖아. 심지어 마지막에 결국 약간의 희망을 뿌려주면서 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에 봐서는 SNS도 있는 거야. 그 신문 회사가. 근데 V for 벤데타는 그렇지가 않아. V for 벤데타는 완전 선동대. 되게 심플해. 나, 너. 무슨 말이냐? 단순해요. 그치. 시민, 기득권. 근데 거기서 근데 그 세계에서 내가 살았다. 만약에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저는 성향상 화염병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소일거리라도 하러 다녔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 예를 들면은 그 상황이 안 돼봤으니까. 그렇죠.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제 작품도 그렇고 성향상 제가 살아온 궤적을 보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있지. 친일파 얘기도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맞아.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그 시대에 넌 살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에 걸려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동적 의미에서의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 혹은 어떤 그 변호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안 그런 사람도 있다.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친일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되게 다층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심플한 어떤 구도가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뭐가 어쨌건 불행했을 것 같아. 두려워요. 마치 상상만으로도.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 같은 거죠.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에 중국이나 러시아 그 기사를 보다 보면 심하죠. 상하이 같은 상하이랑 경우는 베이징도 이제 뭐 한다고. 상하이 뉴스 그 보시면 그거 못 봤는데. 상하이가 이제 봉쇄됐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오래됐죠. 뭘 하고 있냐면은 집 앞에 철창을 쳐. 집에서 나오지 마가 아니라 집 앞에 철창 있잖아요. 철창. 그야말로 그 우리 그잖아요. 어디 뭐 이러면 뭐 공터에 철창 치잖아. 들어가지 마시라고. 여기 아직 울타리 뭐 같이. 울타리 같이. 예를 들면은 성인수 작가님 빌라 앞에 철창이 쳐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방에 그 철창을 통과하려면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냥 그 뉴스 못 봤는데? 아니요. 불과 며칠 전 뉴스야. 아 그래요? 최근. 그건 봤을 거 아니야. 뭐 비명 지르고 막 우리 왜 방치하냐 이런 거. 아니 그걸 못 봤어. 그러니까 그 상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워딩 키워드 되는 걸 하나도 못 봤어.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그게? 베이징도 V for 벤데타야? 아니 이게 진짜 하나도 못 무서운 봤는데. 나라야 진짜.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지만 저도 이제 뉴스 팔로잉 많이 하는 편인데 그건 진짜 하나도 못 봤어요. V for 벤데타잖아. 생각해봐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V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예를 들면 V for 벤데타 만화는 출간되지도 않아요. 그런 나라는. 이런 게 안 나오지. 출간돼서도 안 돼. 체제 전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이번에 저기 무슨 그 마블 이제 차베즈인가? 그 새로운 또 아메리칸 차베즈. 아메리칸 차베즈의 동성애 관련된 대화가 나온다고 한 15초가 나오는데 그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틀지 말라고. 중동의 어떤 LGBTQ나 여성 관련된 그 개념들은 완전 그냥 쓰레기니까. 거기는 완전 그냥 존재를 지워버리는 근데 그런 면에서 곳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내가 지금 태어난다. 내가 지금 러시아인이다. 그리고 너는 징집돼야 돼. 라고 하면은 과연 내가 거기 징집을 거부하며 레지스탕스나 아나키스트로서 살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친구들 다 등 돌린 채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계몽주의라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계몽할 수 있는 태도로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아 너무 사실 어렵죠. 선뜻 대답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는 아까 임남 작가님이 했지만 이 V와 EB의 행동이 마지막에 주는 울림이라는 게 있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 모두 작건 크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 그쵸. 그 다 같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어떤 불씨 같은 거를 지피우고 나중에는 그걸 깨달은 거니까. 약간 이게 모르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사실은 아까 불씨라고 표현했는데 그 불씨가 뭐냐면 제 생각이 어떠냐면은 별거 아니지만 저는 이게 이번에 뭐 제가 뭐 류호정 의원에 일하니까 뭐 장애인 관련해서 뭐 이런 거 있지만은 딴 건 아니고 기득권이란 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들 내가 진짜로 팔다리만 있어도 기득권인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요 진짜.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아니 정말이요. 내가 헤테로 연애를 하고 있다? 기득권인 거야. 맞아. 내가- 이성애자인 네. 것도 헤테로. 헤테로. 그러니까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나쁜 사람이건 아니건 악의적인 사람이건 아니건 뭐가 있냐면요. 빚이 생겨요, 빚이. 이 사회 속에 살잖아요. 이 사회 살면은 인간은 내가 그걸 인지하건 안 하건 내가 어쨌건 나름의 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수에 대한 빚이 생겨, 빚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 그거에 대한 불씨고 그거에 대한 울림이에요. 빚은 이제 부채란 부채. 그 부채 의식이 생겨요. 우리가 이 V와 EB의 행동에 울림이 있는 거는 내 빚, 내 부채 의식에 대한 공감, 거기에 대한 용기에 대한 그 대변에서 오는 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최재현 작가님 말씀은 뭐 내 인생은 그렇다고 내팽겨치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 부채를 갚아라 이게 아니고 아, 그렇죠. 내가 내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선에서도 그 그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그쵸.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서 그쵸. 얻은 거를 어떻게 그쵸. 돌려줄 수 있을지를 네. 고민하는 태도, 생각하려는 의식 이게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걸 건드리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뭐 무슨 다들 같이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네. 얘기는 네.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 저도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렇죠. 그리고 가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기부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작가님이 내 삶을 내팽개쳐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반대로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언제부터 기부할 거야. 언제부터 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기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수입이 얼마라던가 그런 건 없다. 지금부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감합니다. 그거에. 무슨 말 그게 별게 아니에요. 뭐냐? 내가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힘들어한다?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네. 별게 아니고 누가 그 인도에서 턱이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못 올라가고 있어? 그럼 내가 팔다리 있기 때문에 가서 도와주는 거냐?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수입이 많고 내가 더 여유 있어서가 아니거든. 내가 그게 1이라도 0.5라도 낮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강요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쵸. 너무 중요하거든.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그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게 그 진짜 뭐 지식의 논리지가 아니라 진짜 뭔가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기득권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이라든지 누군가를 뭔가 내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정도라는 것, 그리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맞아요. 확실히 이제 사회나 이제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충분히 정말요. 도움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큰 근데 조건인 그 것 시기가 언제냐? 지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랬지만 월세 지금 예를 들면 뭐 30만 원, 어떤 때 80만 원 다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월세 내고 뭐 한 돈이 10만 원 남았어. 이래저래 뭐 세금 내고 뭐 먹을 거 하고 생활비 쓰고 나니까는 잉여 자본이 10만 원이야.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냐면은 악착같이 10만 원 저금해야지. 혹은 내 삶의 투자, 만화책 한 권, 영화 한 편, 데이트 비용. 근데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히 제가 무슨 대단한 현인이 되자는 게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10만 원 써도 돼. 당연히 나한테. 근데 어떤 사람에게 혹은 내 친구에게 내가 그 중에서 10,000원을 쓰는 태도, 10만 원 중에서 혹은 10만 원 나한테 올고 다 쓰되
내가 다른 순간 내가 좀 더 뭔가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게 아니라. 그쵸. 근데 마치 너무 이제 예민하게 구는 거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가진 거에 비해 제 생각에 가진 게 충분한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뭘 더 그렇게 욕심이 예, 많아서.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예. 그렇죠.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 왓치맨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이번 V4 벤데타 그래도 보시면서 우리 공식적으로 항상 하는 질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출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왓치맨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좋았던 부분에서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서. 그러면 근데 뭐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좋았던 부분 하나만 설명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맨날 하는 거잖아요. 본 만화 이 만화 중에서 가장 뭔가 나를 끌리게 했던 인물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가 약간 눈물을 흘렸던 어디지? 아시죠? 그 절정 부분 나중에 이비가 V는 V가 아니라 우리 모두 나도 V가 될 수 있고 누구나 V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은 장면 속에 이제 연출이었는데요. 30주년 에디션판에 30주년 에디션판에 이제 346 페이지부터 이제 나오는 시퀀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되게 약간 도돌이표 같이 같은 장면이 이제 반복되면서 V의 가면을 이제 벗겨내는 이비의 그 행동이 연출이 돼요. 근데 보면서도 제가 약간 이거 뭐지? 이러면서 약간 몇 번 다시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엄청난 연출이죠. 네, 이 장면에서 되게 뭔가 설명은 사실 잘 못하겠어요. 근데 되게 뭔가 마음이 울리는 듯한 그런 연출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가져왔거든요. 되게 저도 근데 되게 솔직하게 느낀 걸 표현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면 주저하는 거 있잖아요. 용기와 주저함의 동시적인 어떤 결정인 거거든요. 사실 이비한테 엄청나게 큰 변화 순간이잖아. 그쵸.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부채의식이랑 연결된 거라고 하거든요. 과연 나는 지금 문 열고 나갈 수 있을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아니야, 난 집에서 같이 있을래. 그런 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이게 그 주저함. 그 주저함이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뭘 몰랐었는지 좀 알겠다는 느낌인데 이 자꾸 도돌이표 하면서 약간 되감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게 방금 말씀하신 이비가 약간 진짜로 이제 깨닫기 바로 직전에 그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느낌이. 그래서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V의 가면을 진짜로 이제 벗겼는데 자기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여기 대사에서도 마침내 깨닫게 되어야 진정 V가 누군지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기 얼굴을 마주하는데 마지막에는 또 동시적으로 이제 V의 얼굴을 보게 되는 듯한 느낌으로 쓰는 장면 보여주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였어요라는 대사 하나 없이도 이제 그걸 어떻게 진짜 말씀 이제 잘하셨는데 이 장면이 근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되게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만화는 홈통과 칸과 칸 사이를 계속 뭐냐면은 보정값을 먹인다고 독자가. 그렇기 때문에 추상과 비추상의 그러니까 추상과 사실의 진폭이 아무리 커도 알아서 메꿔요.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 이비가 깨달아서 변화하는 그 엄청난 순간에 뭐냐면 기표로서 그 가면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면을 썼냐 안 썼냐 중요한 게 아니야. 가면을 집어서 쓰는 장면 있지도 않잖아. 기표로서 이비가 자기를 보면서 웃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가면이랑 V의 가면이란 말이야. 이게 사실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근데 보면서 뭐야 왜 가면 쓰지도 않는데 갑자기 저래? 이게 아니잖아. 엄청 세련된 만화적인 연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그게 선형성 있잖아요. 그 무슨 되게 리얼한 선형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톡 튀어. 갑자기 왜 가면 쓰고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만화는 그게 아닌 거지. 만화는 되게 그걸 시적 순간으로 만들어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약간 메시지적으로도 이걸 보면서도 솔직히 속으로는 이 V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하는 메시지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작품 전체적인 메시지를 나타내는 되게 엄청난 장면 연출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하. 네. 그러니까 이게 조짐이 있어. V4벤데타에 이게 다 마시멜로 연결돼. 진짜 마시멜로요? 마시멜로.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원래 이 사람도 똑같이 우리랑 작가고 그냥 성장하는 작가니까 맞아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이 V4벤데타가 이 사람의 걸작인 거예요.
근데 이 다음 단계를 갔기 때문에 다 이게 사실 결국에는 그래요. 이어진다는 맞아, 얘기를 맞아. 하는 거죠. 맞아. 예. 진짜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는 나는 가장 감정이입해서 봤던 인물? 인물. 저요? 사실 인물이 구분되지는 사실 않아서 이비가 이미 네 근데 이비가 솔직히 그건 좀 있어. 그건 얘기하자. 너무 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아주 진짜 심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오히려 근데 솔직히 보면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가 이비라는 캐릭터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그치. V도 있지만 뭔가 사람으로서 그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캐릭터에 조금 더 마음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V의 어떤 뭐 객관적인 시선과 어떤 뭔가 메시지의 뭐 그런 전달자 같은 역할로서의 캐릭터보다는 개인적인 혼돈과 뭐 두려움 그리고 어떤 뭔가 좀 더 성장해 나가는 이제 서사를 가진 이비한테 더 마음이 갔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당연하지만 독자의 포지션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너도 한번 따라와봐 이비의 입장에서. 근데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는 과연 가면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선택함으로써 울림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최준 작가님은 어떤 인물한테? 그러니까 이게 연출 먼저 연출? 아니 연출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저도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고 아까 뭐 했었죠. 저는 그러니까 왓치맨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V4 웃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러니까 또 V4 치맨. 벤데타 두렵다. 왓치맨 할 때가 두렵다. 아니야 전혀. 그러니까 V4 벤데타를 처음에 봤을 때도 저는 영화만 다 봤으니까 근데 봤을 때도 이미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연출 얘기도 살짝 하자면은 구성 자체도 그거예요. 평범해. 그러니까 이게 기본 만화 클래식한 만화 특히 유럽 만화 기본 논조를 가져오거든요. 칸도 약간 필요한 만큼 컸다가 작았다가 그리고 대사 같은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한 만큼 말풍선 쓰고 거의 위에.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되게 그냥 클래식한 그냥 정석을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되게 선형적이 생겨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빛나는 건 뭐냐면은 V라는 그 가면의 기표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 표현하냐인데 그래서 예를 색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칼라링을 쓸 때는 칼라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정복감만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대단한 의미는 없어. 살색은 살색이고 지붕은 지붕색이야. 이게 구도적으로 어떤 완성도를 올린 것뿐이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런 거 있지 뭐 톤을 맞추는 거 있죠. 뭐 이 세상이 어두운 톤이고 암울하고 우리는 그럼 과연 뭘 향해 가야 되냐 이런 우리 심리적 1차원적인 변화에 대한 쓰임은 있어 당연히. 뭔가 그 분위기를 체감시키는. 딱 그 정도인 거야. 근데 이게 그럼 그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냐 없냐 그렇지는 않은 거야. 그런 면에서 이제 왓츠맨이랑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제 입장에서는 계속 이게 당연히 재밌게 있긴 했지만은 연결될 뿐 왓츠맨이랑 이것이 엄청나게 뛰어나냐고 하면 읽어내기가 힘든 거지. 이게 구조 미성숙 단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지만 그러니까 유산이 있어. 왓츠맨에게 안겨준 여러 가지 유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었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따온 거고 그 기조를 다 가져왔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재미 있었죠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저는 캐릭터를 꼽자면은 아까 전에 뭐 그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그 이제 이런 장면은 되게 특이해. 만화 연출적으로 그 어디 갔냐 여기 챕터 이게 네 번째 챕터인데 30주년 에디션의 119페이지부터 있는 이 장면. 이것도 보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클로즈업 아니지만은 이게 카메라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왓츠맨이랑 이건 반대기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점점 뭔가 들어가면서 빠지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개념. 근데 이 다음 페이지에서 열 때 뭐냐면 악보와 가사와 이제 이제 만화가 갑자기 눕혀져. 그렇잖아요. 이것도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왓츠맨을 이제 한 14년 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그 그래픽 노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문학의 위상, 그러니까 문학의 권위에 사실은 도전하고 싶은 어떤 태도로서의 홍보 문구였거든. 그래픽 노블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만화가 정말 뛰어나라는 의미의 문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조를 파괴해야 사실은
그 미국 만화 유럽 만화도 그 깨부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학적으로 훌륭한 각본가들 혹은 그 이야기꾼들이 그 저기 DC나 마블에 유입되면서 그 가치가 올라간 게 있지. 정말 너무 뛰어난 만화 미학을 가져가지고 이 만화는 정말 뛰어나로 해서 그게 그래픽 노벨 올라간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 얘기했던 아스테리오스 폴립이라던가 그 데니얼 클로즈나 이런 만화 미학적으로도 뛰어난 만화들이 있어, 되게. 근데 그런 거랑 그거 좀 빼놓고 좀 그런 약간 애매한 면이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뭐냐면은 그래서 뭐가냐면은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특히 일본 기반으로 동양권의 만화는 그 스토리 기반으로 스토리를 따라가게 해, 독자가. 그래서 사실은 안에 기표가 뭐가 있건 우선은 재밌게 보는 거지. 근데 일본 만화에도 좋은 만화들은 그 서브 텍스트를 엄청 넣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기생수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래픽 노블은 그래서 어떠냐, 이 만화가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각본가들 혹은 뭐 시나리오 작가들 앨런 모처럼 혹은 이렇게 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너무 뛰어난 이야기꾼이 오니까는 무슨 말이면은 기속되는 면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이브 기븐스는 얘기를 거의 언급도 안 해, 어떤 경우는 매체에서. 근데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지, 데이브 기븐스가 왓츠맨에서. 근데 앨런 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누구야 샌드맨 한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명 있어요. 뭐 바간이라던가 되게 유명한 각본가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래픽 노블 한마디로 미국 중심으로 한 만화가들이 뭘 선택했었냐면은 닐 게이먼. 닐 게이먼. 어떤 걸 선택했었냐면은 이미지의 극단. 그래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미지의 극단으로 만화를 이제 가져가기 시작해.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딱 요건 거지. 에디션, 이 40주 에디션 판에 191페이지부터 그러니까 19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요 전개. 피아노 연주. 그렇죠. 피아노 연주하면서 이거를 이미지적으로 경험시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경험적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게 표상으로서 이렇게 관망하게 되는데 기호로서 경험인 거예요. 이게 좀 다른데 좀 설명적인 경험인 거야. 그러니까 일본 만화는 기본적으로 푹 빠지게 하거든요, 그 사건 속에. 근데 이거는 갑자기 악보를 팍 펼침으로써 내가 이거를 이렇게 관망하면서 보게 되는 기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해요, 좀 이렇게 좀 먼 경험. 근데 전 캐릭터적으로는 당연히 V한테 좀 당연히 이입이 됐고, 이런 캐릭터가 과연 있을까? 사실 되게 없거든, 의외로. 그러면서 되게,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선유씨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주인공 얼굴이 작품 내내 안 나와. 나오긴 하지만 잠깐. 근데 과연 내가 그런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너무 잘 쓴 거야, 시나리오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 V는 그 상징이잖아, 상징.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지. 네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상징. 그거를 너가 폭발시킬 수 있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약간 대단한 만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먼저 봤으니까 영화에서 가장 되게 그 당시 CG 기술로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장면은 이제 이비가 이제 풀려나서 비 맞으면서, 원래 물이 하늘에 떨어진 비라는 게 이제 생명 이런 걸 뜻하잖아요, 원시시대 때부터. 그래서 그걸 맞으면서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미장센전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난 이제 자유예요라고 했나? 그러면서 딱 비를 맞을 때 비가 한 개 쫙 떨어져가지고 정수리로 내려오는 걸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와서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궁금했어. 어떻게 했나, 만화에서? 만화에서는 어떻게 했나 봤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이랑 영화랑 많이 다른 내용도 많이 달라요. 내용 달라. 그래서 그런 뭐 영화에서는 걔가 이제 그리고 분위기도 어쨌건 좀 더 뭐랄까, 어쨌건 밝죠. 살만하지. 여기는 그냥 뭐 다 죽어 나가잖아. 그런 게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V한테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입이 아니면 V인 게, 사실 입이도 그렇고 뭔가냐면은 주변 인물들이 너무 사실 약간, 그러니까 꼭 나쁜 의미는 아닌데 도구적으로 세팅돼 있어요, 다. 맞아.
그리고 사실 이 세계관이 그렇잖아. 딱 구도가 정해져 있는 세계란 말이야. 네. 그런 면에서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약간 뭔가 캐릭터가 이 작가님이 말하고 싶은 물론 거의 다 그렇겠지만 되게 메시지를 위한 도구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되게 이게 약간 논란 영화 그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다 같이 뭔가 하나를 향해 가는 느낌인 거지. 음. 근데 근데 영화에서 왓치맨은 다르잖아요. 다 각자 놀잖아. 영화에서는 제가 감정이입 왜 아니, 또 치면. 아니, 그러니까 또 치면 더 낫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왓치맨이. 그쵸, 그쵸, 그쵸. 영화에서는 감정이입되는 사람 좀 달랐거든요. 영화 다 보셨죠? 맞아. 안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어. 안 봤는데요. 봤어요. 왜 그렇게 보시죠? 아니 볼게요. 아니 영화도 재밌어요. 영화도 재밌어요. 영화도 괜찮거든. 근데 거기 이제 국장 있잖아. 잡혀가는 국장. 아, 알아요. 나는 그 영화에서는 그 사람한테 되게 감정이입 됐거든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말해도 되나? 상관없어요. 네, 저 상관없어요. 거기서 엄청난 스포일러도 아니야. 동성연애자인데 그당 이제 사회에서 그걸 금하고 있으니 이제 그거를 숨기고 그냥 국장으로 살다가 국장이죠 거기서 그 살다가 이제 이비를 숨겨주면서 자기의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비를 숨겨주고 잡혀가거든. 영화에선 그러고 나서 이비가 이제 V한테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고문을 겪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제일 감정이입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그 역할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V가 더 감정이입이 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1시간 동안 이제 V4 벤데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녹음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아마 1시간 더 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긴 그렇지 않고 합니다. 한번 최대한 끊어보세요. 맞아요. 아니요, 나도 할 얘기가 많아서 오케이. 왓치맨은 그럼 제가 덜 할게요. 잠깐 쉬고 와서 왓치맨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